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언제 먹어도 맛있는 밥상을 알려주시는 오선생 오은경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선생 항상 소개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네. 오 선생은 어떤 닉네임인가요? 그냥 20대부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오선생 스승님들도 그렇게 부르고 아. 또 주변에서 계속 저를 그렇게 부르니까요. 네. 제가 닉네임으로 만들었어요. 오 선생으로. 네. 저는 그래도 오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네. 사실 음식도 시의적절하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먹는 브런치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깔끔한 이특 씨에게 잘 어울리는 초밥을 준비했어요. 그냥 초밥이 아니라 초밥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초밥을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건데요. 예. 일단 쉽고요. 예. 맛있고요. 근데 또 음식이 또 화려해요. 자, 지금 저는 초밥 케이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최협이라 하면서 늘 새로운 요리들 참 많이 만나는데 네. 초밥 케이크 들어도 좀 생소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초밥 만들 때 단촛물을 먼저 만들어요. 단촛물이요? 식초, 설탕, 소금을 배합해서 섞은 그 새콤달콤한 물을 단촛물이라고 아, 해요. 예. 네, 한번 요거 먼저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요거 식초예요. 식초. 식초가 지금 반 컵 정도 돼요. 네. 6큰술 정도. 그리고 설탕. 설탕. 단 거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설탕량을 늘리시면 돼요. 뭐 식초에 약 한 반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한 3분의 1만 넣었어요. 네. 그리고 소금이고요. 먼저 이걸 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설탕과 소금이 녹아야 돼요. 이거 조금 한번 저어주고 네. 계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단초물에 들어가는 양념인데 네. 조금 더 이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다시마와 다시마. 레몬을 같이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다시마도 가위집을 좀 내고요. 넣어주고요. 자, 레몬도 한 두세 조각 정도 이렇게 넣어서 네. 요거 이제 랩 딱 씌워서 냉장고에 하룻밤 재워두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 뭐 레몬의 향, 또 다시마의 맛, 요게 단촛물에 전체적으로 싹 배어 나오게 되거든요. 예. 네. 저희가 그래서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네. 넣어둔 단촛물이 미리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마 진액이 이렇게 쭉 빠져 있어서 예. 우리가 섞었을 때보다 조금 그죠 다르죠. 예, 약간 예. 끈적끈적해져 있죠. 음. 그럼 요거 건지고 네. 그리고 또 레몬도. 네, 레몬즙을 여기 즙을 조금 이렇게 짜주세요. 네, 레몬즙을 좀 짜서 자 이렇게 해서 단촛물 준비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밥 밥을 지어야 되는데 네. 초밥은 김밥 만들 때처럼 밥이 일단 고슬고슬해야 돼요. 아, 윤기나게 밥을 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넣고 밥을 해요. 아, 예. 한번 제가 물량 잡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20분 정도 불린 쌀이에요. 네, 너무 많이 쌀을 불려도 좋지 않아요. 예. 20분 정도만 불려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고요. 예. 밥솥에 이렇게 이제 쌀을 안 치고 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지을 때보다는 물을 적게 부어요. 아, 물을 적게요. 네, 적게 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봤을 때는 손등 위로 살짝 올라오게 자, 손을 한다. 담갔을 예. 때 손등 위로 이렇게 조금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물을 많이 부었어요. 물을 조금 따라 낼게요. 네. 그럼 밥이 질게 되면 예. 저 단촛물이 들어가면 밥이 질어지죠. 아. 네, 그래서 밥을 잘 짓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고 물 평소 네. 밥 짓는 것보다 물 적게 넣고 적게? 마찬가지로 다시마 가위집 좀 넣었어요. 해서 다시마를 넣는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 감칠맛이 밥에 배어나오죠. 예. 감칠맛이 배어나오고 밥이 윤기가 좀 더 돌고요. 밥맛이 좋아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네, 져서? 앉혀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미리 준비한 밥이 네. 있죠? 어떤가요? 어머나 어머나. 땀이 이제 막 모락모락 나죠? 그러면 다시마는 건져내고요.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네. 밥을 4공기만 한번 네. 보시겠어요? 밥을 한번 좀 섞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단촛물, 그죠? 단촛물. 미리 해놓은 거 네. 부어요. 전체적으로 붓고 자, 잡아주시고 네. 자, 촛물을 이제 섞어주시는데 지금 처음에는요. 막 마치 뭐가 실패한 것처럼 밥이 질죠. 뭔가 질어요, 진 것 느낌이.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밥알이 이 단촛물을 싹 빨아들여요. 그래서 밥이 윤기가 나게 아. 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차가운 밥에는 이게 안 섞여요. 뜨거운 밥에 반드시 섞어줘야 돼요. 열기로서 이제 빨아들이는 건가요, 또? 그렇죠. 음. 따뜻할 때 해줘야 네. 이 단촛물이 밥알에 빨리 스며드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정도로. 네. 이제 초밥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 식히면 돼요. 요거 옆에서 조금 약간 저어 이렇게 네. 부채질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제가 또 이런 거 빨리 식는 게 전문입니다. 좋거든요. 예. 자, 그 사이에 저는 여기 들어간 재료들을 한번 썰어 볼게요. 초밥 하면은요, 뭐 회나 이렇게 좀 고급 재료들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재료가 오이에다가 그냥 표고버섯에다가 새우 하나, 예. 달랑, 그죠? 네, 요거 가지고 아주 멋지고 근사한 초밥이 이제 완성이 돼요. 오이는 소금으로 껍질을 빡빡 문질러서 이제 씻어주시고 청오이로 해서 이렇게 그냥 채 썰을게요. 네. 그냥 편하게 채 썰게요. 네. 참 오이가 여름에는 참 이요리 저요리 빠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이 채 썰었고요. 야, 전 초밥을 참 좋아하긴 했지만 이 초밥 케이크가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네. 불린 표고인데 물기 짜고 이렇게 이제 곱게 가늘게 네. 채 썰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살이에요. 예, 새우살 넣을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파하고 네. 지금 레몬 조각이 있죠. 예. 파, 네. 파 이 정도 넣고요. 파하고 레몬 아까 이제 단촛물을 쓰고 남은 레몬 이거는 한 이 정도로 썰어서 새우 데칠 때 넣어줄게요. 네. 네. 그럼 이제 불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새우 먼저 데쳐낼게요. 아무래도 이제 새우는 껍질 있는 새우 말고 그냥 이렇게 껍질 벗긴 거 쓰시면 간편해요. 네. 네. 자, 레몬과 파를 먼저 네, 넣고 레몬과 파를 먼저 넣고요. 이제 이 향신물을 끓여주세요. 네. 아무래도 좀 새우살이 약간 비릴 수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비린 거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근데 새우살 빨리 익어요. 굉장히 빨리 익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 새우살 넣고. 벌써 예쁜 색깔을 내기 시작하네요. 네. 또 역시 해산물이니까 오래 익히지 않죠. 네.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요 표고버섯을 졸일게요. 네. 자, 이거 졸일 때는요 굳이 표고버섯을요 제가 조금만 더 채 썰을게요. 이거 네. 잠깐 봐주시겠어요? 좀 가늘게. 가늘게. 생표고버섯 써도 좋은데요. 네. 이 불린 표고가 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비타민이라든가 칼슘, 철분 이런 영양소가요. 생표고버섯의 사실은 몇 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요. 불린 표고를 쓰시는 게요.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 네. 물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졸여줄 건데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밑간이 돼야 맛있겠죠. 그렇죠. 네. 설탕도 들어가고. 네, 설탕 쬐끔. 설탕은 쬐끔. 아주 조금만 하고. 자, 이제 여기에 요거 졸여주려니까 물이 약간 필요해요. 네. 한 두세 큰술. 그리고
버섯이 약간 그 향이 있어요. 예, 하얀 후추 조금 넣을게요. 해서 요거는 또 요것대로 물기 없이 이제 졸일 거예요. 요거 잠깐 졸여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새우살이요. 다 익었어요. 빨리 건질게요. 왜냐? 이게 알이 너무 작아져요. 알이 너무 작아지니까 얼른 건질게요. 어머나. 그리고요, 이거 데치고 절대 헹구시면 안 돼요. 헹구면 이거 안 맛있게 되나요? 데쳐가지고 이걸 헹구면 이 맛이 어때요? 다 나가요. 수용성 단백질이 다 빠져요. 아. 요런 경우에는 그냥 요대로 식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채소의 경우에는 그 채소의 잡냄새 빼기 위해서 헹궈주는 거고요. 해산물을 근데 또 은근히 헹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선생님과 뭔가를 하니까 네. 벌써 금요일이 온 것 같네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죠. 네. 자, 이제 요거 졸일 때 주의할 점, 요거 팁은요. 네. 국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아. 초밥에게다 배워놔서 초밥이 모양이 부서져요. 그러겠네요. 우리는 오늘 초밥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좀 거창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신경 써서 바짝 졸여주는 게 좋아요. 약간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네. 덜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됐어요. 벌써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벌써 다 된 건가요? 초밥 어. 케이크 준비 다 됐어요. 자, 이제 플레이팅해서 예. 담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아까 그죠? 단천물 그 남은 거, 네. 그죠? 식초물이고요, 네, 레몬즙물이고 장갑 하나 주시고요. 장갑. 네. 예. 원형 케이크 틀이에요. 틀인데 꼭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사각 도시락 뭐 그냥 집에 있는 아무 통, 어. 네모도 좋고 네. 동그라미도 좋고 뭐 정 안 되면 약간 낮은 냄비에다가 비닐 깔고 만드시면은요 모양 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여기 근데 이거 네. 깔아줘야 돼요. 왜 깔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초밥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예. 떼어주려니까 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붙어요. 아.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 까는 거죠, 사실은. 자, 이게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비닐을 맞아요. 깔고 초밥을 만들어야 틀에서 잘 빠지고 꺼내기 네. 쉬워진다. 혹시 그럼 네. 비닐 말고 네. 우리 집에 비닐 없고 랩이 있는데라고 해서 랩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지는 않는데 랩을 쓰실 경우에는 랩이 얇아서 잘 붙잖아요. 그때는 랩 위에다가 요 물을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밥이 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랩보다는 그냥 이런 비닐로 쓰시는 게 비닐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모양이 제가 보니까요. 모양이요. 옆에가 좀 부족해요. 요거를 잠깐만 잡아주세요. 요거를 전체를 조금 자를게요. 모양이 좀 안전하게 나오려면 네, 이렇게 펴서 얇게 펴서 할게요. 네, 이제 됐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저는 제일 위에 새우가 장식을 올라가 해줄 거예요. 있어야죠. 네, 그 새우를 장식해 줄 거라서 아직 좀 따뜻한데요. 예. 새우. 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생님 오늘 손놀림 빨라지셨네요. 3층 초밥이에요. 지금 뜨거워서요. 3층 초밥이에요. 3층 초밥. 3단으로 층층이 쌓을 거예요. 음. 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초밥을 만지기 전에 손에 촛물을 묻혀줘야 돼. 촛물 묻히고 밥을요. 이왕이면 밥을 축이 이제 비슷하려면 그렇게 딱 상분부에 갈라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자, 3등분으로 한 밥을 속에 이렇게 넣고 자, 요때 이제 이게 케이크라 그랬잖아요. 네. 밥이 사실 딱 붙어야 돼요, 서로. 접착이 되려면 그래도 살살 요거를 이렇게 단촛물을. 살짝 예, 밥이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가볍게. 이게 이제 3층으로 쌓아서 모양이 케이크 모양으로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접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먹초밥을 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꽉 쥐어주죠. 네. 밥알이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밥알이 뭉쳐지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지죠. 네, 그래서 아주 살살 눌러줬어요. 떡처럼 되면 좀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새우가 싹 덮였죠, 초밥으로. 그죠? 새우 어디 있니? 맨 밑에 있어요. 네. 됐고 이제 여기에 오이를. 이번에는 오이로 네. 해볼게요. 오이를 또 샥 깔아주죠. 혹시 상큼해요. 이거 보시고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많은 오, 재료를 넣어도 그렇죠. 되겠네요. 자, 이번에 2층이죠. 네, 2층. 이번에 예. 이제 2층입니다. 야. 이게 층층마다 정말 맛있는 요리들, 재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먹으면서도 기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버섯이. 버섯조림. 이 친구들은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층마다 네. 이렇게 씹는 식감들이 다 다른 다 것 달라요. 같아요. 예. 새우는 약간 탱글탱글. 탱글탱글, 오이는 어떨까요? 아삭아삭, 표고버섯은 어떨까요? 약간 쫀득쫀득.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있어. 저 질겅질겅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질겅질겅. 음식은요, 네. 맛있게 표현해야 돼요. 음식은 버섯은 이제 쫀득쫀득. 쫀득쫀득. 예. 질겅질겅. 쫀득, 약간 이제 씹히는 맛. 예. 물커덩물커덩도 전체적으로. 아니죠? 아, 이제 그거는 조금 표현이 예. 예. 맛이 좀 없게 느껴지죠? 쫀득쫀득. 자, 하고 이제 나머지 밥을 마무리 공사. 그 밥 다 들어갔어요. 예. 그 밥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이 초밥 케이크를 하나 만들면 이제 이 이름이 사실 저는 이걸 파티 초밥으로 요리 수업에서 넣는데요. 예.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디 이제 누구 집에 놀러 갈 때도 이거 하나 딱 만들어 가면요, 아주 다들 입들이 딱딱 벌어져요. 그렇죠. 예. 예. 이 초밥 케이크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요? 그냥 먹어도 되고 네. 고추냉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잘라서 새우 같은 데다가 고추냉이 그 간장을 조금 발라서 드셔도 되고요. 아, 저는 오늘 이게 회초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요네즈 조금 뿌릴 거예요. 이 새콤달콤한 초밥이라서요, 부드러운 마요네즈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항상 예. 항상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그 취향대로 준비해서 곁들여 드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 벌써 네, 됐나요? 이제 예. 어때요? 제법 그 케이크의 모양이 케이크 약간 같습니다. 그렇죠? 케이크 같죠? 그러면 완성 접시를 주시겠어요? 완성 접시, 네, 알겠습니다. 완성 접시를 주시고요. 이게 이제 맨 밑에 바닥이 맨 위에 와야 올라온다고 되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엎어요. 어. 이렇게 엎고요. 자, 요때 여기다 힘을 꽉 주고 네. 양쪽에 힘을 딱 주고 예. 잘 뒤집어야 돼요. 됐죠? 네, 예. 됐습니다. 재밌네요, 또 이게. 놀라지 마세요. 예. 네. 짠 하고 어머나, 와. 이제 이게 가운데 와야 되겠죠? 가운데 하고 이거 예쁘네요. 틀을 빼고 와. 와. 야, 이거 대박이네요, 선생님. 어때요? 멋지죠? 자, 이게 이제 다가 아니에요. 완성이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마무리는 마무리.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파란 채소 먹어야 돼요. 네. 그런 거. 근데 사실은요, 꼭 이렇게 뭐 새우 조금 값비싸다 생각하면은요, 달걀 지단도 좋고, 뭐 당근 같은 거 쓰셔도 좋고, 채소 좋아하는 분들은 채소를 또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또 요즘 같은 계절에는요, 산뜻해요. 입맛을 좀 돌게 해주고, 식초가 들어간 음식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요거 마요네즈는 기호예요. 여러분들 기호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 정말 미세하네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이 안 짜지니까 이거를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케이크 모양을 하셔도 되고요. 진짜 케이크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요 전체 쫙쫙 발라도 드세요. 자, 기호대로 그건 하시면 되겠고요. 네. 됐고요. 이제 이거 한 조각 잘라볼까요? 네. 딱 그냥 먹기 좋게. 근데 이게 은근히요, 밥량이 많은 거예요. 아, 은근히 이제 재료들도 있고 밥도 있고 해서 그쵸. 밥량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딱 한 조각 먹으면 네. 한 끼 먹은 거네요, 그렇죠? 그쵸? 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여기도 양념이 되어 있는 밥이기 때문에 진짜 케이크네요. 진짜 케이크 같죠? 네. 너무 신기하죠? 밥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한다는 게.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 아닌가요? 비트 씨 생일하세요. 저 생일 하겠습니다. 자, 볼수록 매력적인 이색 초밥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초밥 케이크.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초밥을 만들 때 비닐봉지를 깔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케이크가 틀에서 쏙 매끈하게 빠진다는 사실.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 초밥 케이크로 오감 만족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초밥 케이크를 다시 살펴볼까요? 초밥 케이크는 먼저 식초, 설탕, 소금을 고루 섞어주세요. 다시마와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단촛물을 만들어줍니다. 20분 정도 불린 쌀에 물, 다시마를 넣어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를 건져낸 뒤 단촛물을 붓고 고루 섞어줍니다. 단촛물을 섞은 밥은 한 김 식혀주세요. 끓는 물에 큼직하게 썬 대파, 레몬을 넣어 끓이다가 새우살을 넣어 데쳐줍니다. 팬에 채 썬 불린 표고버섯, 간장, 설탕, 물, 흰 후춧가루를 넣어 졸여주세요. 케이크 틀에 비닐봉지를 깔고 데친 새우살을 고루 펼쳐줍니다. 한 김 식힌 밥을 틀에 펼쳐놓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여기에 채 썬 오이와 밥, 졸인 표고버섯, 남은 밥을 켜켜이 담아 고루 펼쳐줍니다. 접시에 올린 뒤 틀과 비닐봉지를 제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잎 채소와 마요네즈를 곁들여주면 초밥 케이크 완성! 오늘의 요리 초밥 케이크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제 생일날 이 초밥 케이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초밥 케이크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자, 제가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젓가락으로 드시는 게 더 편하고요. 네. 고추냉이 간장을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 조금 풀고 이 고추냉이 간장을 새우살에다가 밥에다가 뿌리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그죠? 여기 해산물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네. 새우하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서 자, 어머나 자. 젓가락질을 잘하시네요. 선생님, 참 희한한 게 네, 케이크 맛이 나요. 진짜. 기분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새콤달콤하면서 또 새우살에는 마요네즈 맛도 있고 또 톡 쏘는 고추냉이 간장 맛도 나고 오묘하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새우가 탱글탱글 하다가 또 2층에서는 오이가 아삭아삭 1층에서는 또 버섯이 쫀득쫀득하면서 쫄깃하고. 네. 그리고 이 밥만 제가 지금 따로 먹어봤는데 아까 그 초무침이라고 했나요? 단촛물. 단촛물이라고 네, 단촛물. 정신이 없네요. 단촛물에서 그런지 레몬 향도 살짝 올라오면서 네. 밥이 목에서 뭐 걸리거나 텁텁하거나 그러지가 않네요. 산뜻하죠. 네. 네. 제 생일 때 이 케이크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내일은 드디어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해보는 날인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기대돼요. 기대 조금만 낮춰주시면. 그렇게.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흔한 조리법은 이제 그만 폼나게 즐기는 치킨 스테이크 기대 많이 해주세요.